의원님도 좀 달라지셨어요? 일주일 딱 지내보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이거 이번 달 안에 3천 찍을 가능성이 꽤 있다. 맞아요. 근데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벌써 2,900 넘었어요. 코스피. 그러니까 7거래일 연속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을까? 이건 잘 없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예.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올 수는 없어요. 아유 뭐 주식이라는 게 그런 나타났다니까. 주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쉬었다 연속으로 오른 건 맞는데 뭐 어느 지점에선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가능성은 높은데 네. 지금 이 기세 정도면 이번 달 안에 3천은 찍을 것 같고 무난하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엔 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천을 찍을 수 있느냐.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그거는 뭐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국 주식을 사실상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으로 만들었던 불합리한 요소를 네. 개선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 뭐 이제 국회 통과가 원래는 12일 예정돼 있다가 잠시 미뤄졌습니다만 머지않아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어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대통령이 언급했던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이제 될 거라고 봐요.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소송을 통해서 부당하게 권리 침해를 받고 손해를 봤을 때 네. 법원 재판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무난하게 제가 보기엔 임기 중에 5천을 찍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라든지 조금 이건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보안 입법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개혁 작업이 완성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5천 분명히 찍습니다. 5천. 진짜 찍을 것 같아 이 기세면.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도 속도 내고 있죠. 더 강하게 가고 있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해서 그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다음에 이 배당 얘기하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 배당을 통해서 이른바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그게 우리는 이제 배당이 정말 짜요. 왜 이렇게 짜요? 왜냐하면 예? 지배주주들이 배당하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아깝게 생각해. 내 돈 나간 데 생각. 자기 돈 나간다고 생각을 해. 자기 돈 다니면서. 왜냐하면 배당 안 하고 회사에 쌓아두면 쌓아놓고, 예. 어떻게든 자기가 쓸 수가 있는 돈인데 이걸 배당을 통해서 네. 나눠준다라고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아까워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네. 배당이나 이자 등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으로 이제 예. 잡혀서 세금 내야 돼. 세금을 내야 예. 되잖아요. 그러면 49.5% 구간의 대부분 지배주주들은 다 그 세율 구간에 들어가니까 소득세만 해도 절반이 나가는 거예요. 배당 안 받고 싶겠네요. 그 예,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자기 입장에서는 안 하고 쌓아놓고 그냥 그 회사 돈으로 나도 타고 우리 애들도 네. 그 법인차 타고 뭐 좀 회사 규모가 크면 법인 돈으로 그 프라이빗 젯도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런 회사 꽤 있죠. 근데 이걸 배당하면 다 흩어지고 나는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데 그래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걸 종합 소득으로 안 잡고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별도로 요거만 분리해서 단일 세율로 뭐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법안 발의도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지배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내가 받지 뭐 종합소득세 안 내? 예를 들어서 뭐 25%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럼 배당 많이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죠. 나도 받고 나도 네. 쓰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 자본시장 또 주식시장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이해가 그럼요. 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역대 대통령 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두 분이 1, 2위를 다툴 것 같아요. 금융시장 관련한 이해도라는 측면에서는 네. 다른 대통령은 뭐 현격히 떨어지고 현격히 떨어지고 MB 때였는데 MB가 그랬죠. 주식
뭐 이제 3천 간다 그렇게 얘기했었나? 그랬던 기억이.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만 했었군요. 그때 오히려 거꾸로 간 네. 측면이 많아요. 아. 이명박 정부 때 예. 대표적인 게 제 기억에는 네. 원래 옛날에는 예. 상법상 자사주 취득은 소각의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 안 하고 들고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게 제 기억에는 이명박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갔어요, 오히려. 사실은 그때. 그렇네요. 그러면서 그걸- 지금 어떤 상장 회사들은 네. 총 발행 주식의 거의 절반 정도를 자사주로 들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정말요? 예. 그걸 그리고 자사주는 그 회사가 장사를 해서 번 돈인 사실은 자사주는 모든 주주의 재산이잖아요. 네. 회사가 번 돈으로 산 거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참. 네, MB가 막 이 주가 코스피 3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때 4천 얘기하지 4천도 않았나요? 얘기했나요? 네. 아니 근데 정책은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근데 이젠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3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막 오르고 이제 5천, 오른다 5천. 5천 별이 얘기하는데 5개가 아니고 5천. 그렇게 될 것 같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방향 진짜 정책도 가고 있고 가고 법안도 있죠. 발의돼서 예. 가고 있고 하니까 코스피가 2,922네요 지금. 야 조금만 가면 3,000이에요. 조금만 더 오르면 네. 이렇게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예. 대통령이. 그럼 김건희 의혹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예. 하고도 아무 일 없듯이 잘 지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네. 대표적인 게 주가 조작이 있고 사실은 주가 조작보다 더 잡아내기 힘든 것은 내부자 거래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네. 주가 조작보다 더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일단은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한 초동 수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금융감독원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일단 도이치모터스는 명백하게 그냥 봐준 거고 네. 삼부토건을 음. 저게 이상거래로 적발이 안 됐었나? 그걸 확인해서 만약에 적발이 안 됐었다고 하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제가 네. 지금은 많이 기억에서 잊혀졌는데 라더견 사태라고 있었어요. 라더견 사태. 라더견 사태라고 이제 SG 증권 계좌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삼부토건처럼 갑자기 뭐 한 2달 사이에 뭐 5배 뛰는 게 아니고 네. 뭐 2년, 3년에 걸쳐서 몇 배를 주가를 띄웠는데 그게 과거의 주가 조작처럼 단기간 내에 막 쫙 작업을 해갖고 올린 게 아니고 네.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서 올렸어요. 근데 이게 증권거래소와 금감원의 이상거래로 적발이 안 됐었다고 하면 네. 이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주가 조작 기법에 대해서 적발해 낼 수 있도록 조기에 그렇네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점검을 하고 특히 이제 김건희 이제 주가 조작 의혹도 지금 수사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상황인데 경각심을 울려야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또 특검을 통해서도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뭐 언제까지 오를까 참 궁금한데 이게 조정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식은 예? 다 조정을 받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그럼요. 믿어야 된다. 예. 상법 개정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상법 개정이 되면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들어오죠. 거죠? 예.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된다라고 믿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어떤 네. 조치가 실제로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지. 네.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최근에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이미. 예. 하지만
상법 개정이 실제로 국회 통과되고 시행이 확정되면 더 많이 들어올 거고 지금 애초에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 내지는 약간 후퇴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하. 이게 특히 이제 집중 투표제 같은 게 네. 이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그리고 감사나 감사위원을 뽑을 때 3% 룰이 진짜로 되느냐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된 안이 정말 통과가 되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보고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5천 갈려면 아직 많이 5천 남았어요. 갈려면 아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집값 주식 이거 팔지 않으면은 내 돈 아닌데 수치가 오르게 되면은 왠지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그 효과가 그리고 사실 있죠. 정말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이루어져서 네. 우리가 지금 배당 성향이 거의 제일 낮아요. 우리가 중국보다 중국보다도 낫다고. 낮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싸지.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제일 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20% 중반 정도의 배당 성향 평균 내면 음. 그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안 팔아도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만 해도 그것만 써도 돼요. 그렇네요. 네. 배당. 꼭 팔 필요 없어요 주식. 그렇게 되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배당 잘 주는 그런 걸 가지고 안정된 걸 가지고 정말 생활비를 벌 수 있다. 그럼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 그랬죠. 지금은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국장 복귀가 지능순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예.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 경제 얘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 이재명 대통령 일주일 이제 쭉 우리가 경제에서도 체감을 했고 외교적으로 체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고 네. 가지 않습니까? 또 트럼프 또 일본 총리, 중국 주석 다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외교 무대에 돌아왔다. 네. 이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대한민국이 정말 정상화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외교 이재명 대통령 외교 일주일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정상화의 시작이죠. 이제 시작. 예. 그리고 첫 데뷔 무대가 다자간 협상이 됐어요. G7 회의에 초청받으면서 네. 거기서 아마 실제로 대면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시진핑 주석 이런 사람들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서 실제 대면은 1대1 양자 간의 협상이 아니고 다자간 회의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관세 유예가 다음 달 6일인가 아마 끝나죠. 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협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급하죠. 사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붕 뜨다 보니까 이 시간이 할 일이 날려버렸죠. 너무 많아. 네, 너무 지금 많아. 단기간으로 너무 많고 예.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급하고 일본과는 지금 그 홍사훈 기자가 그 분야에 네네. 정말 관심이 많던데 칠광구 7광구 이게 시한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시바 총리와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는 올해 11월에 경주에서 우리가 에이펙 회의를 개최하잖아요. 네. 그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오느냐 아니면 리창 총리를 보내느냐 그게 일단 그 그러네. 가늠자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그 에이펙 회의에 본인이 직접 참석한다고 하면 예. 한중 간의 그 어떤 외교가 다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고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는 확답만 전해줘도 11월 전에 이제 오는 게 확정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오를 주식 많아요. 특히 엔터 주식 이런 거 또 주식 최근에 얘기로?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거예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엔 주식 얘기 다시 외교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주식 얘기로 돌아오는데 중요하죠. 예. 아. 뭐니 해도 머니가 머니죠. 중요하죠. 그게 말입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네. 민생 문제, 또 우리
시장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통령 또 효능감 느끼는 게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국무회의 할 때 뭐 4시간씩 막 이렇게 또 회의를 하면서 김밥 먹으면서 회의도 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물론 안타깝게도 한 공무원이 또 어제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또 병원에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몸도 챙겨가면서 열심히 할 땐 열심히 일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기강이 잡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들어요. 윤석열 때랑 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도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예. 고위공직자들 정말 편하게 지낸 거죠. 정말 편하게 지낸 거죠. 공직자 다 포함해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좋은 날이었군요 그때. 그 복지부동 뭐 이른바 이런 느낌? 매일이 무두절이지. 묻었죠. 상사가 없는 네, 상사가 없는 홀리데이. 네. 에브리데이 할러데이죠. 완전. 이제는 일할 때가 왔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참 꼼꼼하게 다 파악을 하고 또 질문을 하니까 또 네. 윤석열은 자기 혼자 1시간 얘기 그 회의면은 50분 넘게 59분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건 이제 아니잖아요. 주로 술 먹을 때 그랬던 것 같고 국무회의는 빨리빨리. 잘 참석도 안 했지만 가끔 참석해도 모두 발언 잠깐 하고 그냥 이석했다는 빠져버리고. 거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김밥 먹으면서 뭐 네. 4시간씩 3시간씩 회의하는 거 보니까 국무위원들 회의하는 거 보니까 달라졌다. 근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게 고위공직자부터 정말 긴장합니다. 네. 그래갖고 국무회의 자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임 장관들 임명이 이루어지면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잖아요. 대통령이. 그때 장관, 차관, 뭐 실국장들이 맨날 모여서 독해하는 거예요. 보고 내용 계속 독해하면서 뭐 빠진 거 없나, 네. 더 보충해야 될 거 없나, 뭐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이 보고서에 줄자 갖고 와서 막 재요. 이게 균형이 맞나?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확 이제 기강이 잡히고 그렇죠. 기강이 잡힌다는 건 뭐냐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꾼으로서 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제 보고 있고 자 지금 화면 보니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이제 고별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표정이 참 밝습니다. 네.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냈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동안 지도부로서 동고동락을 해오면서 열심히 일한 그 결과를 또 보다 보니까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 진행하고 있어요. 예. 대선 끝나고 약간 얼굴에 살이 오르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지금 이제 잠도 좀 잘 자게 되고 그러니까요. 살만 나는 세상이 되니까 좀. 그렇네. 약간 좀 그런 느낌도 그러니까요. 있고. 제가 예. 지금 보니까 약간 살이 오르셨는데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때는 막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원래 그 아재 개그의 달인이잖아요. 맞아요. 죽습니다. 죽어 진짜 얘기하다 보면은. 아니 제가 민주당 들어가갖고 딴 거는 쉽게 다 적응하는데 아재 개그 적응이 좀 어렵더라고. 이거 언제 웃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요. 네, 선거 때는 맨날 그 말 예.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찬데 더운데 안 가리고 열심히 뛰고 있는 박찬대입니다. 뭐 맨날 그랬는데 선거 끝나고 재밌어요. 네. 확실히 조금 편해지신 것 같아요.